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1.3%대. 자, 그리고 22평에 딱 걸쳐 있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자꾸 외국인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의 뭐 매도세나 매수세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 받는다 그랬고, 이 선반영 받는 과정에서 고가 돌파 또는 특정한 지점을 돌파하는 구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62평 돌파할 때, 장기평 돌파할 때 또는 22평을 다시 돌파하거나 지지받을 때, 이럴 때는 매물 소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돌파하는 것들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여기 11만 원대 제가 있었을 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뭐죠? 여기서 우리가 외국인들 매수세 이런 부분들을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들 매수하면 올라가나요, 주가가?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달 동안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외국인들 매도세가 잡혀 있잖아요. 규모를 떠나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잡혀 있는 거 맞잖아요. 4천억대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주가 보세요. 한 달 때 보면. 그쵸? 거의 대부분 올라온 부분이고 한 대략 한 4일에서 5일, 일주일 정도 이 정도의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할 때 봐라. 내려가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11만 원을 바로 돌파하고 나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의 시세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시세가 나왔을 때 요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22평 돌파한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고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발생한 내용뿐이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미국 시장도 쉴 만큼 쉬었다.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제가 최근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 가지고 종목군들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 내용 보세요. 엔비디아도 어때요? 10월 29일부터 하락 구간 발생을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 상황에서 뭐가 발생했었나요? 구글의 움직임이 좋았었습니다. 알파벳이죠. 어때요? 11월 달에 상승 구간 만들었죠. 그리고 이번 조정을 만들었었던 브로드컴하고 오라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오라클. 오라클은 GPU를 받아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요. 브로드컴은 구글이나 아니면 설계에 대한 오더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브로드컴 설계를 해서 넘겨주죠.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 직접적으로 소비자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브로드컴이 이렇게 하락 구간을 이틀 동안 만들었거든요. 12월 12일 날, 지난 금요일 날 12% 정도 하락 구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에도 거의 한 6% 정도의 하락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AI 반도체 관련된 매출에 대한 마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내년에도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나와서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브로드컴과 오라클은 당연히 브로드컴이 훨씬 더 큽니다. 브로드컴은 빅테크급이고 오라클은 빅테크급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 아무리 빅테크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죠. 브로드컴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알파벳하고 엔비디아는 어때요?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죠. 그게 소비자가 어디예요? 엔비디아 쪽에서 봤을 때는 빅테크 기업들.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구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메타나 이런 쪽이죠. 메타에서도 자꾸 견제고를 날리죠. 엔비디아에서 판매하는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리 구글 것도 받았을 수 있어. TPU도 받았을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즉 수요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브로드컴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리고 오라클이 무언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었던, 즉 마진율에 대한 부분은요. 브로드컴에 국한되고 오라클에 국한된다. 근데 브로드컴에 대한 부분도 추론 시장으로 갔을 때 다시 시세를 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브로드컴이 빠졌을 때 또는 오라클이 빠졌을 때 무언가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엄청난 하락 구간이 막 발생했나요? AI 거품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허상일 뿐이다. 아직까지는. 물론 버블이 터지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버블이 터질 거였다면 나스닥이 여기서 반등을 안 줬어야 맞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락 구간으로 만들었어야 되죠. 즉 지금 받고 있는 조정 구간은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 나스닥이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때요? 나스닥이 쉬는 구간을 다 거치고 나서 삼성전자의 고가 돌파가 나오는 거지, 삼성전자만 뭐
나 홀로 상승세가 나온다? 이건 불가능하다. 미국 시장이 모멘텀을 주고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힘을 이번 조정으로 비축을 해놨다. 삼성전자의 조정 구간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여기서 여기 나오는 뭐 수급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싹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보면 어때요? 반등이 삼성전자가 고가 구간까지 올렸기 때문에 반등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고, 하이닉스는 어때요? 삼성전자보다는 반등폭이 낮았죠. 그렇다 보니까 하락폭이 더 거칠게 나온 겁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삼성전자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하이닉스도 계속 강세 구간에 있을 겁니다.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그쵸? 이제 1월 달에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나올 거예요. 첫째 주 금요일이나 둘째 주 목이나 금요일 날 나올 거예요. 그때 나왔을 때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D램 가격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고, 이건 추론 시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D램에 대한 부분과 SSD, 낸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터질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D램 가격이 올라간 부분,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을 보더라도 어때요? 9, 10, 11 폭등했습니다. 얼마? 87,000포인트에서 지금 40만 포인트를 웃돌고 있어요. 자, 상품 가격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지,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즉 D램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 가치가 좋아지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나오는 조정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제가 확인 과정 거치라 그랬죠. 확인 과정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도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즉 미국 시장에 대한 반등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가격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먼저 사지 말아라. 로보스타 같은 거 어때요? 57%. 그쵸? 수익 구간 11월 7일 날 매도 나온 겁니다. 근데 어때요? 고가에 매도한 거 아니에요. 내려오는 거 다 보고 판 거다. 로보스타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라 그랬죠. 어때요? 34%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 모두 다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 계속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먼저 반영되는 부분, 즉 신고가 구간에 매매 구간을 잡아야지만 수익 구간이 커질 수 있다는 점, 항상 실전에서는 동일합니다. 자, 11월 달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뭐 반도체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때요? 펩트론 가격을 지켰기 때문에 조정 받고 나서 반등 확인, 매수, 그리고 29%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주식시장은 모두 이 틈 안에서 돌아갑니다. 즉 삼성전자 기준에서 지금 봤을 때는 1월 달에 발표되는 실적은 너무 좋다. 좋을 수밖에 없다. 그쵸? 아직 안 나왔는데도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 예상이 아니죠. 이건 D램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100%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예상치도 높아져 있겠죠. 근데 그 예상치를 넘느냐 못 넘느냐, 지금 이렇게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10만 원 기준에서 등락하는 이 구간에서는 예상치 정도를 수렴하더라도 이제 미증시 반등 구간만 확인해서 올라가는 구간 나올 겁니다. 오히려 13, 14, 15만 원까지 갔으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거든요. 왜? 예상치 정도까지 실적이 나올 정도가 되니까. 근데 지금 주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 나스닥의 반등 확인이 필요하고, 나스닥의 반등 확인도 이번 주 중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2월 16일 화요일 날에도 코스피 코스닥 급락 마감, 삼성전자 1%밖에 안 빠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급락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의 반등폭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하이닉스는 4% 빠졌거든. 자, 그러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즉 미증시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뭘 해야 돼요? 삼성전자 매수해도 된다, 하이닉스 매수해도 된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많이 빠진 것들 있습니다. 뭐 두산테스나 원익홀딩스, 심텍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모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쵸? 자, 내용 보시면 미증시 약세 영역이다. 미국은 가격 부담이 있었고 22평 돌파 후 조정이 필요했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미국 조정 구간에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 삼성전자를 포함해 소부장은 좋은 편이다. 삼성전자 등락 구간이 필요한 구간에서 들어온 거지. 그쵸? 그리고 조정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거, 시장이 나빠서 빠지는 거. 지금은 시장이라 그랬죠. 근데 그 시장에 대한 부분 어디서 와요?
미국에서 온다. 그렇죠? 미국은 지금 어때요? 이제 실적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반등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만 매매하자. 그렇죠?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월요일 화요일 조정 받았거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반등 시작했고요. 18일까지 투자 경고 기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 근데 이때 뭐가 나왔어요? 미국 시장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즉 지금 보유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신고가 주도주만 해야 된다. 무조건 매매는 주도 섹터만 해야 되고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바이오, 조선, AI 관련주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제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실전에서의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인데 뭐 펩트론 아까 보셨죠? 29%. 자, 제가 그리고 관련주들 매매하라 그랬죠? 아까 로보스타 보여드렸잖아요. 로보스타 보면 몇 프로입니까? 57%의 수익 구간. 언제? 신고가 가격 확인하고 로보스타 관련주 뭡니까?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수익 구간이 훨씬 더 크게 나오죠. 몇 프로? 101%의 수익 구간이 발생했죠.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반도체라고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강하다, 하이닉스 강하다, 한미반도체 당연히 강하다. 몇 프로? 54%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고.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가격이라 그랬죠? 그 부분입니다.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확인되면 팔아라. 반등 확인되면 사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50%대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집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수익 구간 어때요?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씩 터집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에 매수 타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까지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구간 훨씬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